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예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주말 사이 50대 부부와 아들 20대 남성, 그리고 이들이 운영하는 약국의 직원 30대 남성까지 모두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부가 약국을 운영하고 있어서 추가 확산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예천구는 해당 약국에 대한 방역을 모두 마치고 약국 이용객과 일반 접촉자 등 250여 명의 검체를 채취한 상태인데요. 1차 155명 중 아들과 남편 2명을 제외하고 153명은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추가 100여 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인데요. 더 이상의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에도 확진자가 추가 발생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만큼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방역 수칙을 더욱더 잘 지켜야겠습니다. 8월 31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배우 한효주입니다. 단지 앞 푸른숲과 예정된 초중학교, 추진 중인 GTX와 7호선으로 서울까지 더 빠르게 양주옥정의 마지막 노블랜드가 찾아옵니다. 양주옥정 3차 노블랜드 에듀포레. 성황리 오픈 중 1688-6800, 1688-6800 대방건설.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경동 나비앤. 센 척하더니 별 수 없구나. 치질 앞에서 센 척 말고 좋아 디오스민. 치질은 보이는 증상보다 보이지 않는 원인을 치료해야 하니까 치질의 원인인 혈관벽 강화부터 협착 완화까지 먹는 치질약 좋아 디오스민. 좋았어. 좋아제약. 대한민국 가구 전시회 코펀 8월 27일부터 4일간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서 가정용 사무용 가구는 기본, 인테리어 원부자재, 목공 기계까지 최신 트렌드를 한 곳에서 대한민국 가구 전시회. 코리아 퍼니처 페어 코펀. 네,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경제 이슈 짚어보는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준비되어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의 여파와 안동시의 대응에 대해서 안동시 보건소 김문연 소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오늘에서는 안동문화예술의 전당이 올해로 개관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잠시 후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조한익 공연기획팀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시작합니다. 오늘도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먼저 축하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예, 유튜브 실버 버튼 받으셨죠? 아, 예. 예. 그거 진작 받았어야 되는 건데 좀 늦게 배달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저 구독자 10만 넘으면 받는 거. 예. 네. 근데 감사합니다. 지난 그 최백은 TV 그 언팩 시연하셨잖아요. 그 예, 실버. 예. 그래서 평소에 상자를 좀 안 뜯어보셨나 봐요? 그런 거를 처음에 그런 거를 별로 안 하고 갑니다. 한참 웃었어요. 잘 못 뜯으셔가지고. 참, 근데 이 시사 프로그램, 게다가 또 경제 채널의 이 구독자가 많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예, 근데, 예.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그만큼 이런 쪽으로 좀 관심 있는 분들한테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요. 예. 좀 이제 조언을 드린다면은 역시 자기 컬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컬러가, 예. 예, 차별성, 차이 이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2차 재난지원금 이 본론인데요, 오늘 주제가. 예. 본론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주에 그 아베 총리 그 사임 소식 보고 나서 저는 최백은 교수님 생각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가 뭐 항상 우스갯소리로 뭐 아베 전문가로 우리 교수님 부르면서 저희 라디오 오늘에서도 이제 분석을 좀 많이 했었는데 아베가 오랫동안 집권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일본을 하루라도 빨리 따라잡는다.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우스갯소리로. 그러니까 이 아베 사임을 보면서 우리 최백은 교수님은 어떤 심정이었는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좀 짤막하게. 저는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정치 지도자 같은 경우는요. 네.
자신이 그러니까는 이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의 결과가 실수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실수를 했다고 생각할 때 빨리 그 정상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첫 단추를 잘못 끼웠는데 첫 단추 잘못 낀 것을 자기가 실수를 인정을 하고선 다시 첫 단추를부터 다시 끼려고 하면 되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면 그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렇죠. 자기 권위가 무너진다거나 뭐 자기의 어떤 정당성이 훼손당할까 봐요. 예. 그러다 보면은 자연히 우리가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단추에서 계속 어긋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누적되면서 결국은 자기한테 바로 돌아옵니다. 정치 지도자한테 어떤 그런 화라는 것은 그 나라 이제 국민들한테도 이제 그러니까 피해를 입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아베의 이런 그 몰락은 어떻게 보면 예고된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서는 그것을 계속해서 정당화시키려고 계속해서 무리하게 그 관계를 악화시키면서 네.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이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죠. 그게 뭐 그 하나가 잘못됐는데 이게 다른 걸로 이게 덮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렇죠. 이후에도 계속해서 무리수들이 계속 나왔고요. 국내 정치에서도요. 예. 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지도자일수록 그렇죠. 그런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꼭 건강 때문에 사임을 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자, 2차 재난지원금 요즘 얘기가 또다시 한창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우리 뭐 여야 진영 논리를 떠나서요. 보수 진보를 떠나서 우리 정말 국민만을 위해서 국민 맞습니다. 경제만을 위해서 이거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 선별이냐 보편이냐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보편 지급을 주장하는 쪽은 민주당 쪽이고 또 유명 인사 중에선 이재명 지사, 우리 최백은 교수님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고 선별 지급해야 된다. 이거는 대체적으로 이제 통합당 의원들 여기에 이제 이낙연 대표, 민주당 대표가 들어가 있고 홍남기 부총리가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전체적으로 우리 교수님 이걸 어떻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그 평상시에 제가 얘기했던 게 선별 지원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경제적으로도 비효율적이다. 이런 얘기 했는데 좀 더 근본적인 좀 얘기를 좀 드려야 되겠어요. 뭐냐면은 이 선별 지원 주장하시는 분들의 논리에 뭐가 있냐면요. 저소득층의 주술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주술? 예.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해서 이제 지원을 해준다 그럴 때 그 고소득층한테 왜 지원해 주느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논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저소득층한테 집중적으로 해주자. 예. 그 말은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정당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거 주술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은요. 저는 기본적으로 복지가 아니라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말 그대로요. 어떤 사회적 재난, 자연적 재난으로 인해서 어떤 경제 충격이 발생을 했어요. 그 경제 충격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소득의 이제 후퇴라든가 이런 것들이겠죠. 뭐 일자리 상실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 재난 지원금이라는 건 돈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요. 정부가 보조금을 그렇죠.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요. 그러면은 이거는 결국 뭐냐면은 이 소득 충격이 나타났을 때 사회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만 주는 단기성 처방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끝나고 나면 코로나19 재난이 끝나면 더 이상 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일회성.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저소득층한테 만약에 주는 거라고 한다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사실 제가 지난주에도 지금 허나 아나운서님 지난주에는 못하셨었는데. 우리 2분기 가계 소득 동향을 보게 되면요. 가계 동향을 보게 되면은. 전체 가구가 다 소득의 후퇴를 봤어요. 뭐 고소득층, 저소득층 다 후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특히 자영업자 가구만 보게 되면요. 하위 20%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 31,000원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상위 20%는 43만 원 정도 줄어들었어요. 훨씬 금액은 훨씬 높군요. 더 커요. 더 크군요. 왜냐면 그러니까 큰 식당 한다고 해서 타격 안 보겠냐고요. 당연하죠. 당연히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뭐냐면 이런 게 이해됩니다. 자, 우리가
저소득층의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예.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생계 그대로 지원받죠. 예, 평상시에. 예. 그다음에 이제 일을 하는 저소득층 중에는 우리가 워킹 푸어라고 해가지고요. 예? 근로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분들이 있죠. 예. 그렇죠? 예. 근데 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근로장려금 지원받는 분들이 작년이나 올해 그러니까 만약에 소득의 감소가 없었었어요. 네. 예?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 계층도 있으니까요. 예. 생계수급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일을 안 하시는데 어쨌든 지원받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는 뭐 코로나19가 됐다고 해가지고 타격받을 건 없잖아요. 그렇죠. 뭐 수입은 똑같죠. 이거 지원금 그렇죠. 그냥 받는 거니까. 그러면 소득의 감소가 없는데 이분들은 추가로 이제 재난지원금 받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는 사실 저소득층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지원받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성격은 재난지원금 뭐냐면은 소득에 충격을 받는 사람한테 사실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정부가요. 그렇죠. 예. 만약에 충격 안 받았으면 정부가 줄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요? 그렇습니다. 엄격하게 얘기하면요. 예. 그렇죠? 예. 자, 그런 이제 문제가 있고 이게 실질적으로 현실 속에서 이게 지금 불평불만들이 나오는 것들입니다. 예. 제가 이제 많은 이제 그러니까 평상시에 일반 시민들한테 많은 하소연들을 많이 들어요. 저한테 이메일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예. 근데 이제 또 한편에서는 뭐냐면은 상위 20%의 작년에 소득에 속했는데 올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 한 60%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50% 밑으로 떨어진 사람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그 사람들은 뭐냐면 작년도 소득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예. 지금 소득 파악이요. 정확한 소득 파악은 2018년도까지만 지금 파악이 돼 있습니다. 예. 지난해 거도요. 아직 완전히 파악이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모든 소득을 그러니까 마지막 가는 게 종합소득세 신고가 로 하잖아요. 그게 5월 말까지인데 올해는 그러니까 코로나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8월 말까지 오늘까지로 연장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아직 집계가 안 됐어요. 그렇죠. 지난해 소득이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난해 그러니까 소득은 높았는데 코로나19로 이번에 그래가지고 싹 추석했어요. 이런 분들이 많죠. 엄청나게 많죠. 이분은 반대 경우도 만약에 많고. 50%만 준다고 할 때 100대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게 공정한 거냐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재난지원금 성격에 맞냐 이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떻습니까? 부자들에게도 지원해야 되냐? 그 초고소득자들 지원금 30만 원 안 받아도 사는데 그 30만 원을 저소득층 못 사는 사람 선별해서 이쪽에 주는 게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이게 과거에 무상급식 우리가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그거하고 성격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렇죠. 무상급식 할 때 대표적으로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이재용 부회장 아들한테 왜 공짜밥을 줘야 되느냐 이랬었잖아요. 예. 근데 그거 공짜밥 아닙니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하는 거고 재정 투입은 세금 걷어서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재용 부회장이 일반 사람들보다 더 많이 세금 내잖아요. 훨씬 많이 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한테 한 달에 20-30만 원 공짜밥 먹이고 한 달에 그 사람은 수천만 원 이상씩 세금을 낼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공짜가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예. 그게 하나가 있고 진짜 만약에 우리가 재정까지 만약에 걱정이 돼가지고 한다면은 만약에 우리가 내년도에 그러니까 소득을 다 이제 정산을 했을 때요. 네. 고소득층 중에서 그러니까 소득 감소가 없었던 분들. 그 이제 추계가 되거든요. 예. 고소득층에서 소득 감소가 없는 분들한테 그러니까는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세금 신고할 때 보게 되면 세액공제도 있고 소득공제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예. 그 소득공제 대신에 마이너스 소득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을 만약에 해서 한 가구가 만약에 80만 원 받았다면은 80만 원을 그러니까 더 내기에 소득세로 해가지고 환수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거는요. 예. 그러니까 뭐 고소득자에게까지 왜 주느냐 여기에 대한 반발 논리는 이미 그 사람들은 세금을 충분히 많이 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가 국민들의 권리라. 세금 낸 사람, 납세의 의무를 갖고 있는 국민으로서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일부 사람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예, 자세한 사항은 이제 최백은 TV 보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확실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럼 이재용 아들 예를 들어주셨는데 저는 얼마 전에 왜 홍수 피해 있었잖아요, 침수 피해. 저는 이 예를 좀 들고 싶어요. 거기 예를 들어 한 마을에 한 1000가구가 다 모두 침수 피해를 봤잖아요. 근데 그 1000가구 중에는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똑같이 100만 원, 200만 원 지급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좀 비유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 생각이 좀 들었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의사협회가 한 11일째 파업 중인데
예. 이게 사실 평상시 같으면 또 모르겠어요. 100번 양보를 해서. 근데 네. 지금 이 코로나 확산 상태에서 이런 파업을 한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거는요. 예. 이게 교육의 잘못입니다. 교육의 잘못이다. 예. 이 의대생들이라든가 이 배우는 학생들이 이건 제가 볼 때 의대 교수까지 여기에 또 이제 같이 그러니까 편을 들으면서 하는 일부 교수들이 있고 그러는데 예.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학생이 그 선생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 정도까지. 이건 우리가 기본적으로요. 전쟁 중에도 있잖아요. 예. 전쟁 중에도 의사들은 뭐냐면 적군 아군 가리지 않고 생명을 그러니까 생명이 이케이티한 사람들에서 치료를 먼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의사의 본분이에요. 예. 의사는 환자로 인해서 존재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픈 사람이 없으면 의사는 존재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자기의 존재 이유를 그러니까 부정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들이 할 말이 있고 뭐 어떠하다 정책에 대한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닌 거죠. 그렇죠. 예. 예. 저는 이거 하나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 보더라도 의사들이 지금 그러니까 일부 지금 뭐 SNL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돌아다니는 글들 보게 되면요. 예. 근데 그러면 의대 교수가 야, 의사들이 그러니까 뭐 언제 뭐 정부에서 뭐 돈을 지원해 줘서 이게 무슨 뭐 의사 됐고 그러냐. 학교 다니면서 항상 1등을 놓치지 않은 그러니까 우수한 인재들이 자기 돈 투입해가지고 이렇게 의사 됐는데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요. 예. 저 그거 보고서는 이거 진짜 교육이 잘못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공부만 잘하면은 그냥 뭐 인성 이런 거 관계없이 기본을 제대로 그러니까 안 가르친 거예요. 그렇군요. 예. 교육이 문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고. 참 아까 그 재난지원금 얘기할 때 한 가지 좀 빠뜨린 게 있는데 지금 선별 지급해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이낙연 대표, 신임 대표인데,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는 뭐 원래부터 그렇게 주장을 했고, 이낙연 대표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이거 어떻게 잘못 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이낙연 대표가 이분이 어저께인가 제가 당대표 되고 나서인가 JTBC하고 이제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제가 이렇게 들었었는데요. 그저께 MBC에서도 인터뷰할 때 그 얘기 나왔어요. 1차 재난지원금이 부자들에게 더 혜택이 더 갔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그러니까 통계청의 발표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통계청의 발표. 예, 그렇습니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통계청에서 그런 발표를 한 적이 없고요. 첫째는요. 아, 그래요? 단지 통계청은 그런 해석을 안 해요. 원래가요. 통계청은 자료만 수집을 해가지고 그냥 그걸 해석을 이제 그러니까는 언론이라든가 전문가들이 해석을 하는 것뿐이지 통계청은 가능한 해석 안 합니다.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그 뉴스원이라는 이제 그러니까 이 민간 이제 통신사에서 토요일 날 그러니까 아침 7시에 그러니까 이런 보도를 해요. 누구에게나 지급한 1차 재난소득이 부자 지원금 됐다. 그래서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그렇더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첫 기사의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소득이 결과적으로는 고소득층에 가장 많이 배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까지 편성해서 마련한 긴급 예산이 허투루 쓰였다. 뭐 이런 식의 보도예요. 근데 이거는 있잖아요. 통계 자료를 들여다보기 전에 상식적으로 볼 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자, 한번 봐보세요. 저소득층, 고소득층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 주냐면요. 1인 가구한테 40만 원 주고요. 2인 가구한테 60만 원 주고요.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 줬어요. 맞습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여기에 그러니까 무슨 뭐 소득계층이 거기 어떻게 개입됩니까?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가구별로 만약에 이게 지급받은 게 차이가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이것은 가구원 수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소득계층이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줄 때 소득계층 다 준 적이 언제 있었어요? 그렇겠네요. 혹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까요? 좀 부자일수록 가구원 수가 많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제가 들여다 보니까요. 하위 20%는 뭐냐면 1.4명이에요. 가구원 수가요. 상위 20%는 3.5명이고요.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그러니까 소득이 올라갈수록 가구원 수가 높아요. 그럼 그것이 그것의 결과인 건데. 이건 상식이잖아요.
어떻게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소득계층 가지고 어떻게 이걸 연결시켜지요? 예. 이게 완전히 잘못 해석을 한 거군요. 그러니까 이낙연. 이렇게 된 걸 가지고 통계청을 자료를 이렇게 분석해보니까 이렇다는 기사를 보고서는 이낙연, 이 대표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이렇게 그것도 한 거예요. 그렇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조만간에 이낙연 대표를 좀 만나보셔야 되겠네요. 우리 최고은 교수님이. 대표 대 전 대표로서, 정당 대표로서. 꼭 좀 제대로 된 사실관계를 좀 알려주시고요. 제가 그래서 SNS에다가 첫 단추 잘못 끼었을 때. 실수를 그러니까는 우리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렇죠. 실수는요. 근데 실수를 그러니까 확인했을 때 빨리 인정을 하고. 다시 하는 것이 그랬을 때는 국민들은 다 그걸 이해를 한다. 근데 계속해서 그 실수를 인정하기 싫다 보면요. 계속 꼬이게 돼요. 그렇죠. 계속 꼬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늪에 빠지게 돼요. 그런 저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2차 재난지원금은 최대한 빨리 누구에게나 1인당 지급해야 된다. 이게 정답이군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건국대학교 최백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잘 안 들리세요? 동아부총기의 전문청능사가 시원하게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00년 가게에 선정된 기업 동아부총기로 오세요. 동아의료보조기 보청기는 서부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습니다. 문의 054-858-3334. 유일무이 경북 단 하나뿐인 국립종합대학교 국립안동대학교가 세상 단 하나뿐인 당신을 위해 다양한 장학 혜택, 아낌없는 지원으로 여러분의 꿈을 더 크게 응원합니다. 경북 유일의 국립종합대학교 국립안동대학교.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 중입니다. 점점 전국적으로 확산세를 보이고 있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지역 상황은 어떤지 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건학 박사시죠. 안동시 보건소의 김문연 소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연결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연결하게 됐습니다. 예. 워낙에 지금 좀 심각한 그런 상황이어서. 예, 심각합니다. 예, 지금 사실 뭐 수도권 얘기는 다들 아실 테고 우리 지역도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예, 최근에 그 수도권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전파 속도가 빨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예. 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8월 23일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경상북도에서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권고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에 우리 시도 이제 현재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조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주가 정말 고비입니다. 예. 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에는
100인 이상 집합 모임 행사를 모두 금지하는 것입니다. 예. 그 지역 내 모든 종교시설의 그 예배라든지 미사라든지 집회 등은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 현재는 이제 권고하고 있는 수준이고. 그렇죠. 우리 지역은 2단계고 수도권은 2.5단계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말 그 1월까지 9월 6일까지 봐가면서 3단계로 격상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때 이제 아주 중요한 그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예. 지금 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 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기숙사에 입소하기 전에 이 자발적으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학교를 보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이렇게 있잖아요. 예. 지금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는 3분의 1 등교인가요? 전체 인원에 그렇게 되고 고등학교는 3분의 2 등교고.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특수학교도 3분의 2 이렇게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보면은 우리 저 가게 하시는 분들 고위험 시설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지역은 지금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 고위험 시설이 한 12종류로 분류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 융주점이나 단란주점, 콜라텍, 그다음에 뷔페라든지 노래 연습장, PC방 이런 이제 그 실내 집단 그 운영 시설이라든지 이런 어떤 곳에 대해서는 이제 방역 수칙 계획을 확인한 다음에 중위험 시설로 격하하여 강화된 그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우리 지역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를 운영을 못하게 하고 있는 거죠? 못하고 있는 시설? 것이고 9시 넘어서 식당도 모두 이제 문을 닫을 수 있게끔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중위험 시설로 격하를 해서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상 영업은 하고 있지만 핵심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함을 그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 해당 그 부서에서 수시 지도 점검을 통해서 방역 수칙을 이행하지 않았다. 불이행 시에는 운영 중단과 함께 강력한 행정 조치가 뒤따르게 됩니다. 지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운영은 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지만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하신다는 거. 그런데 만약에 이걸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운영 중단의 행정 조치를 할 예정이라는 거. 맞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 그 외에 경로당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사회복지시설은 어떻습니까? 예,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주로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우리 그 문화복지국에서 전 직원들이 나가서 경로당에서 방역 그 생활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지 그렇게 토요일 일요일 없이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외에 체육시설 같은 경우 전시관, 교육장 이런 데는 지금 아예 지금 중단이 된 상태죠? 시 차원에서? 맞습니다. 이런 곳은 지금 현재 실내외 공공체육시설과 전시관 이런 교육장이라든지 공연 전시 프로그램 모두 운영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자, 그나저나 이번에 8.15 광화문 집회가 아주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적지 않은 분들이 참가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이분들로 인한 지역 감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지역에도 그 8월 15일 전세버스 2대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아, 우리 안동에서요? 예, 안동에서 2대가 갔군요. 버스 2대가 인근 시군에 있는 분들까지 이제 그 탑승을 시켜서 갔는데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서 진단 검사를 모두 받았습니다. 그분들 전원이 다 받았나요? 예, 다 받았습니다. 아, 전원이 다 받았고, 다 받아서 이제 저희들이 음성 판정을 받아가 자가격리 그 조치를 했다가 이제 격리 해제 검사를 했는데 2주 뒤에 자가격리 그 해제 검사 결과에서도 모두 음성 판정이 되어서 그래요. 예, 지난 29일에 모두 격리 해제시켰습니다. 아유, 다행이네요. 예, 혹시 다행입니다. 개별적으로 참가한 분들도 좀 있지 않을까요?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이제 혹시 가신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긴급 안전재난 문자를 발송했는데
그 12분이나 오셔서 진단검사를 이제 자발적으로 이렇게 응해 주셨고, 예. 그 현재 그분도 이제 14일 잠복 기간이 모두 경과됐기 때문에 지역 감염에 대한 위험도는 그리 높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참가한 분들, 그러니까 전원이 다 받았다고 확신할 수는 없는 거군요. 그러니까 12분이 검사를 받긴 받았지만. 맞습니다.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있죠. 지금까지 이제 그때 15일을 기점으로 해봤을 때 이미 잠복 기간인 14일이 경과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 강화문 집회자와 관련된 그 감염자는 저는 그렇게 그 위험도는 높지 않다고 그렇게 봅니다. 다행입니다. 예. 자, 그나저나 한 일주일쯤 전이었나요? 그 긴급 재난 문자를 받았는데 그 경기 화성 지역 확진자 그리고 강서구 지역 확진자들이 안동의 일부 점포를 좀 경유한 것으로 확인돼서 그 문자를 보내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분이 다녀갔습니다. 네 분이 다녀갔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됐나요? 예, 그렇지 않아도 그때 이제 저희들이 화성시청과 서울 강서구청으로부터 이 확진자 이동 동선이 된 안동시가 포함돼 있다는 그런 어떤 그 공문을 받은 즉시 저희들이 이제 신속하게 역학조사팀 이 6개 조의 12명을 확대 편성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 확진자가 다녀간 그런 점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일 시간대에 CC 카메라와 카드 내역 조사를 통해서 마스크를 착용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니까 KF94를 착용했는지, 그다음에 접촉 시간대의 그 어떤 접촉 강도를 보고 접촉자를 그 철저히 분류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이용자를 갖다가 보고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행히도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예. 혹시나 외부 유입 확진자라든지 뭐 이동 동선이 겹치는 시민이 또 추가적으로도 있을 것 같아서 만에 하나 의심이 되는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 확진자가 이용한 시간대에 이용하신 분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안동시 보건소 역학조사팀이 24시간 지금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840에 57675 하나부터 3번까지 상담해 주시면은 됩니다. 안동시 보건소로 전화를 걸면 되는 거군요. 언제든지 24시간 다. 역학조사팀은 항상 그 이제 비상 근무를 하고 있고 우리 그 역학조사관들이 상담 과정에서 그 확진자와 접촉 여부와 그 강도를 이제 파악해서 접촉력이 낮을 시에는 이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추후 그 증상이 발생할 경우에 선별진료소 방문을 안내하는데 그 반대로 접촉력이 높다. 이렇게 됐을 때는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를 하고 검사 그 결과 통보 시까지 독립된 공간에서 격리 유지 하면은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좀 궁금한 게 이게 왜 자비로 검사 받는 경우가 있고 국가에서 지원해서 검사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있습니다. 이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예,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검체를 원한다고 모든 그 시민들을 다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코로나의 그 어떤 그 증상이 있는 분, 그러니까 발열이 75도 이상은 발열이 첫째 나고 그다음에 기침을 하면서 근육통이 있고 이런 어떤 증상들이 유증상자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접촉자 그러니까 확진자가 다녀간 그런 이제 점포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 겹쳐서 다녀갔을 때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필히 저희들이 PCR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국가가 지원해서 국비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거고. 맞습니다. 혹시 그냥 나 좀 검사 받아보고 싶다. 아무 증상은 없는데. 이런 분들은 자비로 해야 되는 거고요. 스스로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의 병원에 방문하기 위해서 이제 한번 PCR 검사를 뭐 받아오라고 하더라라고 이렇게 된다든지 기숙사에 입소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로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자기 본인이 부담해서 이렇게 검체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검사비가 꽤 비싼 걸로 알려졌던데 얼마쯤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구인도 비인도 하고 그다음에 하기도 검사까지 다 모두 한다라면 한 16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그러니까 상기도 검사만 한다라면은 한 9만 5천 원 선 정도, 10만 원 미만으로. 그 상기도 검사라면은 우리가 왜 TV 화면에서 자주 나오는 왜 콧구멍하고 입 속에 이렇게 검체 채취하는 그 검사.
그걸 네,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건가요? 그걸 이제 코와 입으로 하는 검사를 상기도 그런 검사. 검사라고 하고 하기도 검사는 이제 객담 가래를 뱉어서 예. 이렇게 받는 경우는 이제 하기도 검사라고 얘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기도 검사만 할 경우에 한 95,000원 정도 예, 자비가 든다는 거. 예. 예. 자, 지금 안동시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중이고 수도권은 2.5단계. 하지만 앞으로 상황 봐서 3단계 조치를 시행해야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안동의 상황은 그 정도는 아닌 거죠? 지금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예, 그렇게 심각한 단계는 아니고 확진자도 발생되지 않는 단계지만 이 시민들께서는 코로나 이 개인 방역 수칙을 그래도 잘 지켜주신 덕분에 4월 19일 이후에 발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지금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확진자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고 이번 주 그러니까 9월 6일까지가 최대 고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조정이 될 가능성도 없잖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동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현재로서는 청정 지역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지난 한 넉 달 이상 안 나오고 있는 거죠? 지역사회 감염자는. 확진자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유, 시간이 다 돼서요. 마지막으로, 우리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우리 안동 시민분들께, 우리 경북 도민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좀 전해 주시죠. 예, 올 가을에는 추석, 독감, 코로나 이 세 가지를 모두 감당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신규 감염자가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전파 속도 또한 화살처럼 빠릅니다. 현재로서는 코로나 최고 예방 백신은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경북 도민 그리고 우리 안동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저는 3고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3고, 예. 네, 첫째는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둘째는 손 씻기 생활화하시고, 셋째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꼭 실천하시고 이 세 가지를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스크, 손 씻기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최소한 1m, 2m 정도는 항상 거리두기 하시라는 거. 오늘 정말 말씀 잘 들었고요. 수고 정말 많으십니다, 소장님.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지금까지 안동시 보건소 김문연 소장이었습니다. 네, 6시 42분 24초 지나고 있는데요. 이슈 오늘 두 번째 순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안동문화예술의 전당이 올해로 개관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지역의 문화예술에 대한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창구로 많은 역할을 수행해왔죠.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조한익 공연팀장 연결해서 지난 10년 소회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제 기억으로는 조한익 팀장님이 개관할 때부터 함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제가 이 안동문화예술전당 개관 TF팀에 합류하여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처음 함께 하시고 지금 10주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소감 좀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안동에는 2010년 9월 민간 투자 방식 BTL 방식으로 국내외 대형 공연이 가능한 무대시설을 갖춘 전문 공연장이 개관하였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개인적으로 TF팀에 합류하여 어려운 환경에서도 국내외 우수 공연을 유치 개관 진행하였으며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하여 노력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덧 벌써 올해가 개관 10주년이 되었습니다. 개관 1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이제 지역민들의 대도시를 방문하지 않고도 대형 공연과 수준 높은 공연을 접할 수 있고 또한 지역과 중앙의 문화 격차 해소로 문화 향유 기회 제공과 문화시설의 이용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같이 고민한 결과 지역민들과 문화예술인들로부터 사랑을 받은 것이 가장 보람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우리 지역민들의 자랑입니다.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외지인들도 와서 이 시설 보고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한강 이남에서 세 번째 안에 꼽힌다고 저희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안동문화예술의 전당이 한강 이남에서 세 번째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디예요? 서울 경기 지역이겠죠. 서울 경기 그 외에는 시설 면에서는 그렇죠. 최고의 시설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또 좋은 일이 있네요. 지난 27일인가요?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큰 상을 수상하셨다고요? 네, 지난 27일로 예정되어 있던 제13회 제주 해비치 아트 페스티벌 문화예술상 시상식이 코로나19와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연기되어 금일 오후 2시 서울예술전당 무궁화홀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아, 오늘로 연기된 거군요? 네네. 아, 지금 팀장님 현장 안 가셨어요? 방금 다녀왔습니다. 아, 다녀오셨습니까, 벌써? 네네. 빨리 오셨네요. 예. 네. 이게 어떤 상이에요? 이 큰 상이? 네. 예. 해비치 아트 페스티벌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연합회에서 주관하며 제주자치도와 현대자동차가 후원을 하는 국내 최대 아트 마켓입니다. 네. 원래도 이 당초 제주도에서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개최 및 축소하여 진행하였으며 금일 저희들이 수상한 이 장관상은 전국의 250여 개의 공연장 중에서 1차 서류 심사를 거쳐 선정된 7개 기관이 엄격한 PT 심사를 거쳐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부분이 인정된 기관이 수상하는 것으로 오늘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예. 이게 1등 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번 대회.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자, 축하를 드리고 지난 10년 이렇게 돌아봤을 때 글쎄 이런 질문이 맞나 모르겠는데 우리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 전시를 워낙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1년에 대략 한 몇 편 정도 하시죠? 공연이 평균 한 90건 정도의 기획 공연을 진행합니다. 그렇게나 많이 공연을 하십니까? 예, 네네. 1년에 90건 정도 하는데 그럼 한 10년 되니까 한 900건, 한 1000건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서 혹시 기억에 남는 공연이나 전시 행사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은 개관 특별 프로그램 국립극장 4개 단체가 지신 밝기를 시작한 1, 2간지 공연입니다. 1, 2관지 공연? 네네. 예. 다음은 지역에서 처음으로 진행한 대형 뮤지컬 맘마미아로 안석을 했으며 많은 수익을 창출한 공연으로 기억되고 예. 또는 소프라노 조수미 콘서트 또는 해외 도이치 방송국 오케스트라 공연은 또 대구의 클래식 애호가들이 이 안동 여행을 하고 공연을 관람하는 등 관광과 예술이 일석이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 대구 시민들도 안동까지 와서 공연을 관람할 정도로 그런 명품 공연이었군요. 그리고 또 개관 시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연출가 난타로 알려진 송승환 씨가 안동 하회타를 주제로 한 뮤지컬 탈은 안동 공연 후 서울 공연을 진행하면서 안동을 알리는 계기 마련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이 진행하는 전시로는 이 상설 열린 초대전과 핸드메이드 꼼지락 전시, 그리고 지역 작가 이수창 해고전, 또 지역 예술인과 함께하는 전시와 북한 미술전, 또 모래랑 빛이랑 체험전, 유명한 패션 일러스트러 메가네스전이 기억에 남는 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손에 꼽기가 힘들겠죠. 워낙에 좋은 공연들이 많이 있어서 1, 2관지 공연 이걸 첫손에 꼽아주셨고 뭐 맘마미아, 조수미 콘서트, 도이치 방송 오케스트라 등등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뭐 브런치 콘서트 같은 아주 신선한 기획들도 돋보인 많은 분들 아마 사랑해 주셨을 걸로 제가 아는데 이 브런치 콘서트 이거 대박난 공연이죠. 그러니까 아주 사랑을 많이 받았고 이외에도 뭐 벚꽃길 야외 상설 공연이나 또 아트 바캉스, 메디 아트 콘서트 등등 해서 아주 신선한 그런 아이디어가 넘치는 그런 공연도 많이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나저나 올해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다른 기관보다도 이 코로나 때문에 이 공연 전시 많은 애로사항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어떻게 대응해 오셨습니까? 네, 저희 전당은 금년 개관 10주년을 위하여 정말 많은 공연과 전시를 준비하였습니다. 올해 빈필라모리 멤버 앙상블 새 음악회를 시작으로 지역단체 윈터아트 페스티벌과 상반기 70여 건의 공연을 준비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모든 공연이 연기 진행하였고 또 지역 예술인들과 문화예술 교육 강사들의 어려운 경기 여건을 감안하여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공연장 내외부 및 연수출 등의 지속적인 방역과 청결 유지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지만 정부 지침에 맞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공연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속상하십니까? 이 상반기에만 70여 건 공연을 준비를 해오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참 취소된 게 대부분이니까 얼마나 아쉽고 허탈하고 속상하실지 알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경북 최초로 무관중 라이브 공연을 또 실시하기도 했잖아요. 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예술인들의 희망과 지역민들의 지루한 일상을 극복하고자 경북에서 처음으로 안동 시립합창단 공연을 온라인 무관중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지역단체들로 구성된 2020 안동 위트 아트 페스티벌 단체들의 공연을 온라인 무관중 공연과 또는 안동 MBC 지상파 방송 송출로 새로운 공연 방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앞으로 이 겪어보지 못한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개척했다는 자부심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코로나 덕분에 이제 무관중 공연이라는 것도 생겨나고 안동 MBC를 통해서 이제 지상파 방송 송출하고 또 유튜브로도 중계를 많이 하셨잖아요. 예. 네네. 또 이런 새로운 공연 문화가 또 이렇게 다져졌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요. 그냥 딱 한마디로만 앞으로 바람과 계획 한 말씀만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안동문화예술전당이 지난 10년 동안은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안동 인구 감소,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다양한 공연과 전시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으로 지역의 커뮤니티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난 10년보다 앞으로 10년이 저희들이 시민들과 또는 전문 예술인과 생활 예술인들이 상생하고 동반 성장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난 10년보다는 앞으로 10년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자, 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조한익 공연기획팀장이었습니다. 예, 우리 정 날씨 알아보죠. 김도연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가을 태풍이 오기 전 열기가 유입되면서 습도가 높아서 체감상 더위가 더 심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제9 9호 태풍 마이삭인데요. 최대 풍속이 시속 155km에 달하는 강한 등급의 태풍입니다. 현재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북상 중인 상태고 31도가 넘는 고수온의 바다를 지나면서 세력이 점차 강해지고 있는 상태고요. 태풍이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올라오면서 우리나라는 내일 밤부터 태풍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비 예보 나와 있습니다. 내일 기온은 아침에 21도, 한낮에 30도 예상됩니다. 봉화 현재 기온은 23도, 습도는 83%입니다. 날씨였습니다.